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기고 박근혜 후보가 졌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한웅수 선생님이나 이 지금의 선거부 소송인단에서 이런 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분명히 저 또 숙골들 또 무슨 개지랄 떨고 있구나 이렇게 험한 말 하면서 욕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졌고 박근혜 후보가 이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이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게 된 거고 그런 결과가 왔어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계속 엄밀하게 지적되어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사과부터 하고 시작한 게 맞죠. 네. 저뿐만 아니라 야권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저는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진영을 나누자면은 진보 진영이 아닌 선거소송인단 측 분들께 그렇지만 이 자리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어떤 과거 이력과 그리고 과거 이력 플러스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것들에 대한 많이 제기되고 의혹이 있기 있으므로 때문에 그것들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 외에도 여러분들이 거기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도 다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시작할까요? 일단은 그러면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듣고 싶은 질문인데 한웅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선관위 노조위원장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선거에 어떤 전자개표기 쓰는 것을 갖다가 문제 삼으시고 그러니까 선거무효소송인단을 꾸려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계신지 그 계기부터 한번 듣고 싶어요.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처음에는 제가 노조위원장 할 적에 부정선거가 진행됐어요. 언제 최초에 봤냐면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 그때 개표기를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좀 크게. 직원들이 이제 애를 먹는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직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기를 알았어요. 그러고 사용하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사용해서는 안 되냐. 대통령을 만들고 국가 권력을 만드는데 이건 이미지로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다. 법적 강제가 되어 있거든요. 선거법에.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때는 얼떨결에 너무 바쁘게 지나가다가 돼가지고 그 개표를 평가를 했어요. 2002년 8월 1일 날. 잘 들리고 있나요? 예. 그 평가회에 가서 제가 이제 자료를 제출하니까 평가에 참여를 못 하더라고요. 노조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사무총장한테 압박을 넣어가지고. 그 전자개표기 평가회? 예, 평가회에. 예. 참여를 했더니 그 전자개표기의 문제점, 본표나 무효표. 이거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제지를 가는 거예요. 제지를 하면서 그 평가회가 무산돼 버렸어요. 무산되고 다시 총장한테 한 번 더 평가해야죠.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산시키고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 때 그걸 그대로 사용했는 거예요. 사용하는 내한테 변명이 고쳤다. 아무 이상 없다. 좋다. 한 문제라도 이상 나오면은 용서하지 않는다. 좋다. 한 장도 이상 없어요. 한 장이라도 이상 나오면은 못 선다, 이거는 기계. 그리고 대선을 치르고 나서. 정리하자면 2002년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시연회가 있었고 그렇지. 거기서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웅수 선생님과 소수 어떤 선관위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2년 대선에서 선관위 쪽에서는 개선했다라고 말을 하고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오늘 자료를 봤는데 실제로 2003년이죠. 2003년도 1월 달에 수개표를 했어요. 한나라당 측 주도로 해서. 근데 결과는 뒤집혀질 만큼의 오류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홈표, 무효표가 많이 좀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수개표했을 때. 그래서 사실 문제가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줄게요. 그 당시에 이제 선관위 직원들은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홈표, 무효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홈표, 무효표가 나오면 그 선거가 무효되어 버리거든요. 왜 무효되냐? 전자개표기 운영 프로그램 조작이거든요. 조작은 법 이전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일종의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사기도 인정이 안 되는 사건인데 그 조작을 어떻게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했냐.
표를 다 더하기 빼기 해보고 나니까 차이가 안 난다. 이라고 갔어요. 그 말은 뭐가 하면 조작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히 위반인데 완전 법원에서 오판을 해버렸어요. 그 증거를 그때는 그 증거를 숨겨놨지. 중간에서 숨겨놓고 이제 법원에서 오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떻게 했냐면 그 이후에는 제가 증거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하나하나 제시를 했죠. 봐라, 부정선관위가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답변을 못했고 이번 1월 17일 시현장에서 그 자료를 또 보였습니다. 그 김대년 부장한테 또 보이면서 저거 해라 이렇게 하니까 또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답변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한흥수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2002년 대선에서도 그러니까 그 전자개표기에 조작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은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네. 한 사람이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한 사람이 사무총장이 선관위가 발족되고 나서 최고의 인물이라는 사무총장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를 카리스마를 만들어가지고 전자개표까지 개발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했는 거예요. 이 사무총장 하신 일을 그대로 10년 동안 따라해버렸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전자개표기라는 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 그렇죠. 라는 그것 말고, 네. 그러니까 2002년 대선에서도, 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처럼, 네. 선관위 전산망을 조작을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산망을 조작한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네. 그 홈표 무효표 나온 그 법원 결정, 네. 재검정 결정,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조작이다 뭐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 조작이 있었다. 예, 예. 그 당시는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월 25일 날 그 KT 서버가 전달 다운돼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그거를 볼라 했는데 못 봤습니다. 근데 일단 그때 그 당시에 1000만 표가 넘는 표를 수개표했거든요. 예, 1000만 표. 예,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홈표가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홈표와 모의표가 안 나왔으면 그 결과는 맞은 것이고, 예. 사실 홈표와 모의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좀 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예. 그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해버렸어요. 적법 절차 원칙이 뭐가 하면, 선거법에 개표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어떤 전자개표를 사용하면 어떻게 절차를 거쳐라, 강제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전부 위반해버리면 자동으로 선거 무효가 됩니다. 무효 사유에 들어가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 뜻에서 무효다는 것이고, 표가 많고 적으면 그런 절차가 아무 이상 없이 이루어졌을 때 표 많고 적음을 따져가지고 많은 자가 당선자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 100번 양보해서 예. 한수 선생님의 말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그거 모르는 거니까 그 홈표가 나오긴 나왔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떤 개표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1000만 표가 넘는 거의 60% 이상의 그 수개표를 진행한 상황에서 실제로는 그 결과를 뒤집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미미한 오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일단 그 수개표를 진행했다고 본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2002년 대선에서의 결과를. 그 당시에는 그 증거를 전부 다 숨겨놨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증거를 숨겨놨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재판부가 몰랐어요. 증거? 예, 네. 증거를 무슨 증거가 하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60몇 가지 그 증거를 다 숨겨놓은 상태에서 중앙선관위가 거짓말로 전부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했던 게 다 허위사실로 드러나봤어요. 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수개표 결과를 인정 안 하신다는 거죠? 수개표 결과는 그거는 이해창 쪽에서 완전히 인정을 그냥 해버린 거니까. 예. 지금 법원에 그 판결은 그리 났을 뿐이지 진실은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판결이다. 수개표 결과에 대해서. 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하나만 물어볼까요?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도 수개표에서 별 차이 없었으니까 그냥 수긍하고 사과하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 이 수개표를 동의를 하면서도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그거 똑같을 거 아니냐. 수검을 해서 결과 똑같이 나와도 그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수개표 결과가 가짜라는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헷갈리시잖아요. 새누리당이 자기가 그 증거를 명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법 절차에 따른 이런 걸 주장했으면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정치를 했을 건데 새누리당이 몰랐어요. 모르니까 자기 권리를 찾아먹지 그러니까 못했다. 한마디로 해서 그때는 이 새누리당도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못 찾아 먹었다 그렇지, 이런 그렇지. 얘기시죠. 예, 그건- 하지만 그때 정치인을 다 저하고 계속 인터뷰했었잖아요. 그때 선관위의 잘못인데 그때 그 자료도 주시고 전자개표에 기대 얘기를 할 때 자료 그렇지, 주시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예.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이 소송이 들어가서 수검으로 가서 이렇게 이게 뭐 결과가 이제 뭐 좀 차이가 나거나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을 하시는 이유는요? 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그 공직선거법을 정면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크게 좀 크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이거는 부정선거입니다. 예.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정을 알리고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뭐냐면은 우리 살아있는 헌법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서를 바로 잡고 그다음 선거를 빠르게 관리를 하도록 해서 그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정당성을 부여해가지고 그 정치에 우리 국민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선거법을 바로 세우는 게 바로 목적이시다는 거죠. 예. 지금 나에게 행운님이 뭐라고 예. 올라오셨냐면 그때도 수개표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러면 전혀 수개표 안 했다고 말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결국은 그때 전자개표를 쓰게 되면 수개표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운영을 해왔죠. 그때도 그렇고 네, 지금도 지금도 그렇고.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하고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 알고서 이제 덤비는 그렇지. 것과 네, 맞아요. 모르고 덤비는 게 그렇지. 틀리고 그 차이 납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야를 예. 그리고 보수 진보 아니면 진실과 아닌 사람들하고 그걸 떠나서 이거를 함으로써 선거 질서를 바로잡을 수 그렇지. 있다는 얘기신 예, 거죠? 그거지. 예. 예, 이 알겠습니다.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네.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는요, 한영수 씨를 편들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영수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좀 검증을 하러 왔다고 해야 되나?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는태님 같은 경우도 이해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아니 지금 여기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네. 수개표 그때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이 부분을 지금 찍어줘야 제가 돼요. 질문 드린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그때 수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80개 개표구에 대해서 1,104만여 표를 죄송한데 수개표를 안 하고 전자개표기 돌린 거고 수검을 해서 헷갈려서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그 법관들 입회하에 손으로 일일이 셌어요. 그러니까 그 수검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수검을 하셨다는 거죠. 헷갈려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때 결과가 1,104만 표를 수검을 했는데 그 결과가 노무현 후보 표는 816표가 줄었고 그리고 무효표는 204표, 판정 교류표는 529표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무효표가 늘어나게 된 것들이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표가 줄어든 게 된 것들이 뭐냐면 주로 그때 한나라당 참관인들이 거의 다 참관을 했었고 그러니까 흐릿하게 찍혔거나 표에 그 인주가 그리고 살짝 그 칸을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다 그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일단 무효표로 보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수검표가 이뤄졌고 그 한나라당도 인정한 것이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기했던 당선무 소송을 취하하고 결국 그 대선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현 선생님 얘기로는 아니다 그때도 소송 그 선거 자체를 무효화시켰어야 되는 거고 다시 재선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다. 법리적인 해석에서는 맞겠지만은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이 자기가 권리 주장을 잘못했는 거예요. 권리 주장을. 네, 한나라당이 무효표 한 표 나왔다. 근본적으로 무효다. 네.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 소송이 반대로 역전됐어요. 네. 됐는데 한 사람도 그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선 소송에. 그 당선 소송에 그대로 자기들이 굴복을 해버렸고 그다음 선거무효 소송. 선거무효 소송도 한 개인이 선거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는데 전혀 선거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연 끄어가지고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났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선거 무효 소송은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 그 시행 공문으로 전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결론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아무래도 그 수검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예. 그 일단 그 오류가 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선거 무효 소송을 적극 제기했어야 된다. 아니 그 당선 무효 소송 중에 그 오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국민이 그 선거 무효 소송에서 거기에 있는 그 재검토 결정, 재검증 조서 그것을 인용했으면은 대법원에서 과연 기각을 하였냐? 기각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오차율이 그러니까 수검표를 했을 때 오차율이라는 것이 어떤 1,000만 표가 넘는 표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거의 1,000표 미만이라는 거 이것도 되게 한나라당 참관인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을 때 이 정도의 오차율이었다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역으로 정말 손으로 일일이 센다고 하더라도 거의 오차가 정말 하나도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손으로 일일이 다 검토한다고 일일이 하더라도 검토를 해도 네. 그 관리자에 따라 틀립니다. 40만 표를 해도 한 매도 안 틀릴 수가 있고 네. 10만 표를 해도 네. 그 10만 표를 해도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그 관리 능력에 따라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 내가 선관위 근무하면서 재검하는 거를 내가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그 전에 하면 그 노원에서 백목금 사건 일어나고 그 외에는 주로 차이가 10명 이내에서 결정됐습니다. 주로 5명 이내, 5명 이내의 차이가 나는 이 사람이 해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그 당시 전자기표기를 사용해가지고 사실 차이가 너무 많이 났는 거예요. 그럼 그 기계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기계였어요, 사실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일단 정리하고 가자면 예. 안흥수 씨가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이 여정을 10년 동안 오시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2002년도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라는 것을 도입했을 때 문제를 직시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름 평가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을 했었지만은 선관위로부터 오히려 제지를 당하고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쫓겨나시게 된 거죠. 선관위로부터.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이제 해오시게 된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2002년 그 대선 결과도 여전히 이것은 뭐 문제가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재선거를 했어야 되는 선거임이 분명하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증거 자료를 다 찾아보고 이제 확인을 했는 겁니다. 네. 예. 아무튼 이거는 뭐 솔직한 대답이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예. 여기 어떤 분께서 2001님께서 수검 결과는 그럼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라고 올라왔는데 수검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수검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그 당시 재판부에서 해석을 잘못했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고. 예, 저는 그 전자개표기 조작에서 홈표 모의표 나왔는지를 재판장들은 몰랐어요. 내가 법원에 내가 노조 대표로 내가 그 창간인을 갔어요. 갔더니 그 당시에 전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 재판장이 관리를 할 줄 모르니까 저한테 엄청나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같이 그 참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한흥수 선생님의 의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때 뭐 1,000만 표가 아니라 전 표를 갖다가 다 수검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오류가 나왔으면 나오면 안 그러니까 오류가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그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 선거는 무효다.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하면은 그 전자개표기 만든 그 개발 원칙 있잖아요. 기본 원칙이라든가 그 만든 그 규정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홈표 무효표 나오면은 사용 못 한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결과가 안 뒤집었다. 모든 그 표를 다 개봉했을 때 예. 그때도 그 표를 안 뒤집어져도 위에 절차가 잘못되었기에 절차가 잘못되면 뒤거는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판례가 있어요. 투표소에서 옛날 투표국 위원들이 과반 이상이 투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과반 빠지고 소수마였어요. 그게 증거로 드러났어요. 대법원에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여지없이 그거는 볼 거 없다 무효. 딱 이렇게 단호해요. 절차를 위반하면 단호하게 이렇게 무효다 딱 이렇게 나와버려요.
예, 저기 예. 죄송합니다. 여기 자꾸만 글들이 올라와서 예. 이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예, 그렇습니다. 수검 자체가 2001님이 수검 자체가 의미 있는 데이터라면 왜 가짜 대통령 운운하셨는지 각자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셨나요? 나는 가짜 대통령, 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논의 한 번 없어요.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또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었고 중앙선관위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딴 진영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내 자료를 가져가가지고 보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욕하고 이쪽에 이제 진보 진영은 또 이명박 이런 사람들도 비난하고 욕하고 똑같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 논리에 빠져가 이 사건이 자꾸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자꾸만 몰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아니요. 말을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검에 대해서 그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수검은 사실을 갖다가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 행위를 점검하는 건데 점검하면서 그 점검을 해서 만약에 혼표나 뭐 옆에 나오면 이 선거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다 절차상 그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그걸로 끝난다. 예, 이 그걸 말씀이신 끝나버리는 거죠? 예. 다른 뭐 이유가 없다. 예, 이 없습니다. 말씀이신 그게 거죠? 큰 무효 사유가 되어버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물어보실 거. 예. 네,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시죠. 지금 그 선거물 소송의 어떤 인단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줄기차게 계시는 보헤미안님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하나 출력을 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여기 있는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해요. 질문해보세요. 예. 일단 이분은 가장 먼저 그게 뭐냐면 그 선거법 부칙 5조에 있는 예, 예. 보궐선거 등 이런 것에 등에 갖고 있는 그 문구에 대해서 예. 선거무효성인단에서는 보궐선거 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자개표기를 마치 보궐선거에서만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원 판결은 뭐냐면 그 보궐선거 등이라는 것은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쓸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헛일을 하고 있는 거다. 예, 예. 그거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부산 고법에서 판결 난 건데요. 네. 그 한마디로 그 고법 그 부장 판사 있잖아요. 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엉터리 판결 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보궐선거 등 아까 붙은 거 있죠. 보궐선거 등 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35조 4항에 보궐선거 등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게 재선거, 보궐선거, 정원선거, 연기된 선거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그 재판장이 이야기한 거는 보궐선거 등 띄우고 등 그거는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선거를 말할 수가 있어요. 문헌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문헌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엉터리 판결을 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문헌적인 해석이 왜 엉터리가 되는지. 이제 그 재판장이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내가 볼 적에 그 판결문 내용 전체를 읽어보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10년 동안 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판결문을 보면 이 재판장이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이다. 는 것을 제가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이거 느끼는 감각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대법원에 가서도 틀림없이 중앙선관위가 그 자료를 내놓을 거예요. 네. 그거는 지금 내 자료 가지고 박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득력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 지금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판사님이 그 한영수 선생님 말 표현대로 예.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 똑같은 근거를 들어서 판례를 들어서 예. 이거 기각시켜버린다든지 예, 예. 네, 그거는 그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거는 중요한 쟁점 사항인데요. 예. 아주 중요한 쟁점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다 있고 예. 그리고 선거법 그 해석하는 규정이 있어요.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2002년도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하면서 이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전자투표기는 공직선거법 278조에 의해서 강제 적용하도록 해놨어요. 그게 뭐가 제작하고 개발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강제 규정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잖아요. 임의대로 사용하면은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표가 많아서 B라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법정 강제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 옛날 그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임의주의로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진짜 있을 수 없는 판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요번 재판에서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증거를 제시할 겁니다. 제가 이제 김명호 교수님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예, 예.
김명훈 교수님이 조언했던 건 뭐냐면 예. 보궐선거 등 이 법조문을 만들 때는 이거에 대한 취지를 담은 국회에서 논의된 자료들이 국회에 있을 것이다, 문건들이. 예, 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거를 근거로 이제 공격을 해야 맞을 거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278조 이건 그거 아닌가요? 터치스크린 맞아요. 해가지고 그게 전자투표기. 예, 전자투표 그거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투표기랑 또 다른 거니까. 전자기표기 어떻게? 전자투표기랑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칙5조에 나와 있는 보궐선거 등에 대한 판례를 들어서 얘기할 때에는 일단 그 첫 번째 다른 하나 보궐선거 등 붙어 있는 것은 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보궐선거 말고 어떤 거냐면 뭐 그 증언 그러니까 뭐 의원 증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기된 선거 뭐 이런 때만 쓰게끔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걸 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보궐선거 등 띄어있는 등 보궐선거하고 띄우고 등 이거에 대한 얘기들은 이 법안을 애초에 그 상정할 때 국회에서 이 보궐선거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된 자료가 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반박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만 가지고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을 필요 없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신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확실하게 집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일단 그거에 대한 해명이 됐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거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일단 이건 뭐 또 이건데 보혜님 의원님이 또 다른 거 얘기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제 178조에 오히려 이거는 지금 반대된 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오히려 이 178조를 근거로 해서 김명훈 교수님은 그 거기에 나와 있는 검열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이걸 얘기했는데 보헤미아님의 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178조의 근거에서 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에서는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 설명해 드릴게요. 118조는 그 개표 진행입니다. 그야말로 개표장에서 하는 그 진행에 대해서 했는데 그 2항에 해당됩니다. 개표 2항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은 선거관리 개표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개표 진행 과정이 나옵니다. 각 투표구별로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그것을 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위헌 검열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를 합니다. 그거로 끝나는데 그 과정이 전부 수작업 개표입니다. 사람이 수작업 개표라는 그게 어디에 이제 있냔 말이죠. 거기 이제 검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전부 수작업 개표고요. 그 다음 규칙 99조 3항 그 278조의 규칙에 의해서 이제 규칙 99조 3을 만들어냅니다. 위임받아 만들어냈는데 99조 3항의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개표에. 왜냐? 보조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임의 규정입니다. 왜 그러나 개표하는데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장비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 장비가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를 쓰면은 딴 제재를 안 받아요. 안 받고 그 전산조직을 사용하면은 부칙 5조로 갑니다. 왜냐? 전산조직은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 무서우니까 공직선거법에서 강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 부칙 5조로 가가지고 부칙 5조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전산조직으로 드러나면 부칙 5조로 가서 성실하게 규제를 받아가 그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저도 솔직히 지금 황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100%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해 보세요. 답변할게요. 그러니까 개표에서 전산 조직을 쓸 수 있다라고 99조 3항에 나와 있고 근데 그거를 왜? 그건 이용 규정. 이용 규정이고 아까 우리 공직선거법에 강제주의 있잖아요. 강제주의 해가지고 부칙 5조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런다면은 이거를 처음 공직선거법 통합재정법을 만들 적에 재정 안 하고 전부 연결된 부분을 전부 보시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왜? 재정 안에는
전산 조직에 대한 개표를 하도록 잘 짜놨어요. 예. 거기서 그 당시 한나라당, 민주당이 논의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겁을 냈던 모양이에요. 예. 굉장히 엄하게 부치고조로 바꿔가지고 부치고조에 넣었어요. 민주당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예. 더 엄하게 절차를 더 엄하게 해놨어요. 그 당시에는 제정안이 어떻게 나와있냐면은 전 선거에 전산 조직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개표에. 예. 사용하도록 하고 절차를 좀 느슨하게 해놨어요. 예. 근데 부치고조에 와서는 안 된다.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해라. 그런데 보궐선거 등에도 사용할 적에 국회 교섭단체를 준 정당의 협의를 받아라. 그래 결정해라. 그래도 또 마음이 안 놓인다. 전자개표기의 운영 프로그램은 보관관리, 검정을 어떻게 해라. 이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은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개표 사무원을 전산 전문가를 반드시 두라. 기타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해라. 아주 엄하게 해놨어요. 짤막한 그 내용인데도 그거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안 지키는 거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보시는 분들이 일단은 들으셨으리라고 보고 일단 그거네요. 그러니까 예. 178조에 나와 있는 개표 규정에 대해서 검열이죠. 검열이라는 예. 표현이죠. 여기서는 검열입니다. 네, 검열이라는 표정에 대해서 예. 보헤미아님은 선거관리규칙 99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열이란 말을 꼭 수등개표 유관검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유관검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영 선생님은 다시 아까 부칙 5조를 근거로 들면서 거기서 나와 있는 검열이라는 것은 필히 유관 손으로 확인해야 되는 검열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겁니다. 개표 매뉴얼. 예, 개표 매뉴얼. 이건 검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심사직급에서 사용하는 예. 거고. 이겁니다. 이건 검열. 예,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수작입니다. 지금 예. 어떻게 보면은, 잠깐만요. 예. 이거 여기다 별펜 치려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치료돼. 지금 우리가 178조, 예. 그러니까 김명우 교수님도 얘기했던 그 검열, 예, 이겁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근데, 이 사항이 예. 수검표입니다. 보면. 검열하고 개표 상표 서명 이런 건 예. 나오는데, 예. 검열에 대해서 손으로 확인한다는 게 어디 있나요? 이제 이제 출석한 위원회 심사직급에서 인계받은 투표의 이건 알고, 예. 그러니까 손으로 확인한다. 이게 손으로 하는 덕표수 있잖아요. 예. 덕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검열한데 검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꼭 수개표라는 아니,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수개표입니다. 100매 묶음씩 되고 나머지 짜투리가 있거든요. 예. 100매 묶음씩 이제 묶음을 헤아리고 짜투리 있잖아요. 예. 짜투리 손으로 헤아려요. 예. 헤아리고 그러면 이제 매수를 확인해요. 예. 그다음 후보자를 덕표수를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무효표 있지요. 무효표도 100매 묶음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짜투리 확인하고 이렇게가 확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눈으로 보면서. 아니 그것을 딱 그 규정에는 문구가 지금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것이 내는 그 내용이에요. 후보자별 덕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검열은 뭐예요? 손으로 눈으로 묶음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돌아가는데요. 저도 이제 한영수 선생님의 얘기를 믿고 싶은데 네. 지금 이 주장이 뭐냐면 이 검열이라는 것은 네. 99조에 나와 있는 거에 의한다면은 굳이 그러니까 꼭 손으로 하는 것만은 뜻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99조 그거는 뭐가 하면은 보조로 네. 보조로 하는 거예요. 보조로 지금 요번에도 보조로 개표기를 돌렸잖아요. 억지로. 네. 사실 돌려서는 안 되는데 예. 보조로 그래 사용할 수 아직 있잖아요. 99조 혹시 볼 수 있는 법안이 어디 있나? 99조 거기는 사망이 쟁점이에요. 예, 사망. 사망이 내용이 어떻게 사망이 돼 그 있어요? 내용이에요. 그 기계장치 또는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데요.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부쩍 어디로 가야겠죠. 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99조 사망을 찾아보시겠죠, 지금. 99조 사망을 보시고요. 그리고 부칙 5조가 아무튼 핵심이다. 부칙 5조에 나와 있는. 부칙 5조가 지금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참 이거 논란이 될 것 같아 계속. 아니 논란은 안 됩니다. 사실은. 요번에 이제 이게 소송이 붙으면은
예, 중앙선관위에서 그 원고가, 피고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 답변을 지금까지 소송하면서 사실 답변을 못 해왔어요. 못 해왔고 왜냐 대법원에서 전부 그 소송 자체를 제대로 재판을 안 근데 했어요. 사실상- 요번에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이제 원고로 들어와서 이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은 정말 그래요. 이거를 상식적으로 본다면 검열이라는 거는 사실 눈으로 확인하고 사람이 확인하는 당연히 거겠죠. 그건 김명호 예, 교수님도 말을 얘기하셨잖아요. 하는데 근데 예. 그게 그 뜻이라. 우리가 아는 법원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그- 않잖아요. 아니. 그 법원도 그걸 받아들여놨어요. 저기, 판례에 그러면- 나와 있어요. 판례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습니다. 검열이라는 건 수개표다라는 예. 판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개표라는 검열은 묶음으로 전부 확인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판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김명호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거기에 상황을 예. 알아야 된다. 그럼 그래서 판례를 좀 게시판에 올리든지 어떻게 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를 제가 올릴 겁니다. 네, 이제 아까 이거 보니까 내가- 여기 그 네티즌들도 그 선거 무효성인단 홈페이지에 아니, 들어가서 검열이라면 당연히. 아니 당연히라고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도 계속 그걸 의문시하면서 올리잖아요. 그 그럼 내용은- 판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네. 판례를 안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 그 내용을 올릴게요. 검열이 뭐다는 걸.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제가 아까 갖고 왔는데 그 판례가 있다고만 말씀하고 왜 안 보여주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올린 네티즌들이 있어요. 선거무효성인단 카페에 올라와서. 그러면 한영수 선생님께서는 그 판례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검열이라는 것이 수개표를 의미한다는 판례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지 사람들도 우리 선거무효성인단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분명히 올려주실 거라고 오늘 당장 내 말 들어보세요. 예. 요번에 수개표 안 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요번에 1월 17일 날도 수개표 안 했다고 드러났고, 네, 그럼 수개표 끝에 그러면 검열을 합니다. 네, 수개표를 심사집계부서 하거든요. 네. 심사집계부서 한 수개표를 위원들이 다시 검열을 하는 거예요. 심사집계부서 바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 과정인데 당연히 수개표지 그것도. 한자어로는 들여다본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일단 그것까지 하고 또 네. 한 가지 이제 계속 보리미아님 얘기한다면 예. 1,000만 원 이상을 목표 금액으로 하여 모금을 할 때 일단 얼마 1,000원 이상. 예, 지금 1,000원 이상. 지금 얼마나 모금액이 들어와 있는 지금 거죠? 3,000,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모임. 3,1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투명한 그러니까 공개 투명한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강역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되는데 신고하셨나요? 어떤 거 지금. 그 모금에 대해서 모금식은 세무서에 다 신고해놨습니다. 신고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민단체 신고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부금과 위반입니다. 이렇게 네.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고했다고 하시니까 1월 2일 날 신고해가 1월 9일 날 필증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공개하세요 게시판에다가. 공개했어요. 공개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운영에 대해서도 그 모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역들을 모금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일부 관리비, 예, 관리비로서 지금 홍보비, 예,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는 뭐다는 걸 광고를 내야 됩니다. 예. 그래 이제 더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광고비로 쓰고, 광고비 외에는 나머지 요번에 선거, 뭡니까, 지금 수개표 신청할 지게. 그러니까 앞으로 쓰일 거 말고 지금 혹시 쓰였으면은 그 쓰인 내역들을 공개해달라는 얘기죠. 내역들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 꼭 투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예. 투명해야지. 왜냐면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선거변호사들이 돈을 모으고 도대체 이거 예. 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예. 보세요. 내가 늘마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만 갖고 예. 계시지 마시고 혼자 망가지고 있고, 예.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관리팀에 넘겨줘요. 예. 넘겨주면은 주마다 얼마씩 지급을 하고, 예. 들어온 거는 얼마다가 이제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정리가 이제, 예. 요번 일요일 날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개인 통장으로 갖고 계신 거죠. 아니, 개인통장 이것도 단체 통장으로 다 바꿨습니다. 예, 그 통장의 어떤 그 사본과 함께 사고는 다 이미 공개했고요. 예. 공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앞으로도 계속 그 공개를 그럼 카페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카페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번거롭지만 그때마다 세무서에 이민단체 신고할 적에 네. 단체 통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투표함 보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네, 보전. 투표함 보전이 지금 그러니까 계속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일단은 우리가 선거 무효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네. 전국 선관위에 있는 투표함, 그다음에
개선에 관련된 뭐 공문서 전부 다 홀딩돼가 있다고 봅니다. 전혀 그거를 이제 자기들은 멋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투표한 보전을 하는데 그 비용이 9억 원 정도 든다고 하신 말씀. 그 한 선관위당 그 옛날 내가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한 350만 원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해가지고 252개 그 개표장을 계산해보니까 한 9억 원 정도. 그걸 우리가 이제 선거무효 소송인단에 지불해야 되는 돈인가요? 예, 우리가 먼저 거기 이제 인지대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거기 언제까지? 예, 이제 법원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여지면은 언제까지 엔합을 하세요 인지대를 이렇게 옵니다. 오면 우리가 거의 마치 엔합을 하면은 그 진행이 됩니다. 법원의 판사는 선관위 가서 그 투표지를 봉함을 해가지고 법원 창고에다가 보관합니다. 근데 지금 우려를 하는 게 분명히 그렇게 법에는 나와 있는데 선관위가 자기네가 잘못한 거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손을 썼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한다는 과거에는 거죠. 손을 쓸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전자개표기로 돌렸기 때문에 거기 전부 다 파일이 남아있거든. 그 동영상을 찍기가 있는 파일이요. 그거를 변조하려면 그 동영상 하나하나를 보고 다시 찍어가 변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저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부 어떤 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힘듭니다. 뭐 저나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부정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산망 해킹이 가장 이력시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다 맞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한 부정이 중요하다고 진짜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좀 쉽게 한번 더 풀어서 투표용지 그리고 아까 파일 그리고 뭐 로그 그런 거 기록도 다 된 건가요? 로그 기록 또 제가 말 안 한 거 있나요? 또 증거 보전에 들어가는 것 중에 지금 증거 보전에 들어가는 거는 중앙선관위 구시군 선관위 공문서 있지요. 공문서까지. 공문서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공문서는 기본. 그다음에 투표지, 잔여 투표 용지. 그다음에 그 개표 상황표. 그거 중요합니다. 개표 상황표, 개표로. 선거인 명부. 이제 실제 사용한 선거인 명부. 그다음에 그 전자개표에 보관되는 파일. 그다음 전자개표로부터 중앙선관위 중앙서버로 올라가는 그 흔적 자료. 그다음 중앙선관위 중앙서버에서 방송사로 보내는 그 파일, 그런 자료, 그 일체 다 봐야 됩니다. 선거 안 한 사람 확인하는 건 어디에서 하나요? 선거 안 한 사람 확인은 선거인 명부를 합니다. 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에서 확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투표한 보전은 아무튼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하기 전 때까지 보전이 되는 거네요. 근데 내일이라도 만약에 와가지고 이제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보전료 뭐 얼마 있으니까 내라. 예납료 내라. 내고 나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면 좀 이런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석이 되는 건가요? 오늘은 10년간의 싸우신 그거와 더불어서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이것도 이제 아까 계속 질문을 뽑아서 토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영 선거소송인단의 어떤 소송인단의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선거소송인단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혹이 있는 분들한테 혹시 선거소송인단에서 어떤 로펌에서 자원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답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이중길 변호사 있지요. 그분이 이제 우리하고 함께 하자 해가지고 서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그건 변호사이시니까 그럼 변호사를 좀 지원해달라. 연대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러면 힘있다 이렇게는 좋다. 민변 변호사 지금 저하고 민변 변호사 2명은 지금 확보되었다. 저가 이중길 변호사죠. 그래 하면서 추진하다가 1월 4일날 이제 소장을 넣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빨리 명단 보내주세요. 우리가 해가지고 넣겠습니다. 이게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대답이. 그러면은 일단 로펌은 없는 거네요. 로펌은 이제 끝났고 이제 박훈 변호사를 완전히 우리가 이제 지금 함께하기로 한 거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확실한 거죠. 일단 그럼 로펌은 없습니다. 로펌은 없고. 로펌은 자기들이
참여한다 했다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일단 로펌은 이중길 예. 변호사를 뜻한 거였는데 예, 예. 이중길 변호사가 아무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예. 로펌은 현실상 없는 거고 예, 예. 박훈 변호사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박훈 변호사는 지난 금요일 날, 예,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가가지고 예. 결정 났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어떤 법률 대리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함께 하시는 분은 일단은 예, 예, 변호사로서는 박훈 변호사 한 명.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담민변 변호사도 지금 제가 옛날 변협 회장님을 통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진하고 있고 예, 일단 확실하게 예, 결과가 나온 거는 박훈 변호사 한 명. 박훈 변호사 한 명. 예. 지금 유명한 김영태 변호사님, 그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네요. 그 밀양시장 선거 무효 소송 중에서 예. 이정모 씨가 받은 판결에, 예. 그러니까 반대되는 판결이었다. 이 반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마 보궐선거 등. 예, 보궐선거 등에 등에 대해서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한 다르게 판결이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법령지를 가져와서 딱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그게 있다면은 그 판결을 공개하든가 판례를 공개하든가 아니면은 차라리 우리가 검색해서 볼 수 있게 사건 번호와도 달라라고 했는데 사건번에 공개했어요. 이종호 씨가 했어요? 자기가 공개하고 다 했어요. 카페에 계신 우리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에 있으면서 오케이. 재판장이 진짜 개판을 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재판에 참가인으로 처음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요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전산 조직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데 보궐선거 등이랑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궐선거 한글로 등이랑 하니까 떼어가지고 등이랑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전 선거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완전 엉터리 해석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면서 기각을 시켰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이 진짜 공부 안 하는 판사도 있구나. 이라고 언젠간 내가 시간이 나면 이거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요번 우리 선거무효 소송에서 그 정리를 다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판결은 결국 그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 등이니까 다 했을 수 있다는 그 판결이잖아요. 예.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요. 알고 있는데 그 재판장이 아까 보궐선거 등 붙었거든요. 예. 구치고전에 보궐선거 등하고 딱 붙었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예. 보궐선거 등이랑 붙어있는 정의. 예. 정의가 공직선거법 35조 4항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보궐선거 등이라 하면 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깐만.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등이라는 것에 예. 대해서 그 얘기하셨어요 지금. 보궐선거 몇 종 몇 항이요? 35조 4항. 사항. 예, 사항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 거기서 아까 증언이라든지 연기된 선거에만 쓸 수 있다. 예. 보궐선거 플러스에서 예. 그것이 나와 있는 판결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법률은 나왔는데 판결은 법문을 중심으로 해가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재판장이 법문을 위반하는 판결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 재판장은 법문에 충실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예. 이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 재판장이 그러니까 판결은 보궐선거 등의 모든 선거에서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 같다가 35조 4항에 사항으로는 의해서 이제 입증되는 거예요. 입증된다. 그 판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이 사람이 원했던 거는 보궐선거 등을 다르게 해석한 판결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판결과 그걸 물어본 것 같은데. 다르게 해석한 판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네요. 그리고 법문에 우리 선거법 법문에 보궐선거 등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 등에 대해서 해석한 판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같다가 보여줄 수 있는 거고, 판결은 일단 보궐선거 등에서는 보궐선거 등 다른 걸 다 쓸 수 있게 했다는 그 판결이 있는 거예요. 판결은. 예, 판결이 있는 거예요. 예, 판결이 여기 있고, 법문에 어긋나는 판결. 법문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는 걸 증명해 볼 수 있다. 35조 2에서.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참 우리 네티즌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죠? 별의별 법조안까지 들고 나와서 반론을 하네요, 막. 저기 여담으로 보헤미아님이 트윗으로 엄청나게 저한테도 되게 많이 쪽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유, 이분 되게 끈질기더라고요. 예, 기계 장치 또는 전산 조직인 기획.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네, 한웅 선생님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기계 장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런 건 제 생각이고, 솔직히 김명 교수님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투표지 분류기가, 그러니까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류하는 것 자체가, 그 광학, 그러니까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는 이러한 색깔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전자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장치라는 것 말 속에는 그러니까 기계 장치와 전산 조직이라는 것이 분류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 2008년 국정감사장에 정인으로 갔거든요. 그거는 그 국정감사 회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를 정인 신청한 그 의원이 선관위 그 전자 개표 개발하는 팀의 위원이었어요. 그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리 그 쓰는 그 계산기 있죠. 계수기. 은행에 쓰는 계수기. 이것도 전산 조직으로 자기들이 맞죠. 그걸 전산 조직을 했다는. 그러니까 왜 선관위 내가 거짓말을 하느냐. 사무총장 왜 거짓말을 하느냐. 거기 그 회록이 다 나와요. 내가 그 참여해가 그때 기준을 정의를 잡았다. 그 계수기도 전산 조직에 넣었는데 일반 PC가 붙은 전자개표기는 당연히 전산 조직이니 왜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 국회 그 2008년 10월 6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회록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찾을 수 있나요? 지금 국회 가서 열람하면 다 나옵니다. 2008년 10월 6일 10월 6일, 10월 6일 예,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예, 그 회의록. 예, 회록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 입증 자료를 다 공개돼 있어요. 예. 저 카피 공개해야 워낙 지금 이 목소리는 김필원 선생님 목소리고 좀 이따가 김필원 선생님 얘기도 들을 거예요. 왜냐면 그 부추연이라든지 이런 아주 극우 보수단체에 있던 분이 어떻게 여기 함께하느냐 이런 또 비난도 있었기 때문에 해명을 들어야겠죠. 근데 그건 좀 이따 듣기로 하고. 개수기도 전산으로 넣었나요? 예.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그렇죠. 또 올라와요. 계속 지금 그 기계 장치는요. 예를 들면 선관위에서 순수하게 사용하는 거 뭡니까? 디지털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 전다 그 전산 조직이고 기계 장치는 그야말로 그 뭡니까? 옛날 그 투표용지 그 날인 인쇄기라고 있었어요. 이제 도장을 요즘은 이제 인쇄를 해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인쇄를 안 할 적에는 그 도장을 세기가 있고 그걸 돌아가면서 도장을 찍도록 하는 거 있어요. 그건 순수한 기계 장치고 그렇죠. 기계 장치고 그 전산 조직은 그 뭡니까 디지털화돼가 일반 그 펌웨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 일반 PC를 사용하는 방식 전부 다 전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을 이걸 기계 장치라고 볼 게 아니라 전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투표지 분류기만으로도 이건 전산 조직이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근데 마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관위 해명은 뭐냐면 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가 마치 기계 장치인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투표지 분류기 혼자만 코드를 꼽잖아요. 안 돌아갑니다. 모터입니다. 제어형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제어형 그 컴퓨터가 딱 붙어 있어야 여기서 운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 코드에 꼽으면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자체가 이미 그 광학 센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맞아요. 이미지를 갖다가 센서. 픽셀로 인식을 해서 그거를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노트북이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거 자체가 전산 조직입니다. 전산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애당초 그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은 그 혼자서 움직이는 기계였어요. 이거를 일반 PC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는 거예요. 지금 속도를 내기 위해서 무슨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그때 노트북이 있다 막 사진 막 붙어 있는 거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전자 장비를 쓴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노트북 그거에 우리가 빠져드는 건 저들의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 하면 제가 하면 안 됩니까? 좀 이따가. 아무튼 노트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 조직 분류기는 전산 조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올라온 질문들. 아직 헷갈리시나 봐요. 개수기는 아닙니다. 개수기는 전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 해당 그 전산추진위원회 위원단에 근무하신 의원님이 그 당시에 그것도 전산 조직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국정감사 때 개수기도 전산이라고 했대요. 힘님이 아주 정확하게 또 올리셨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이걸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또 어떤 의문을 안는다고 막 난리치던 거. 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영수 선생님은 아무튼 그 16대 대선 2002년도에 있었던 대선도 분명하게 부정선거다, 선거 무효가 돼야 된다는 거는 계속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과연 그것 때문에 그 야권의 어떤 지지자분들이 이 선거무효 소송을, 지금의 선거무효 소송인단을 갖다가 단지 그 이유만으로 좀 그 의심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진영에 있는 분들이 자기네 쪽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도 좀 작용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 선거무효 소송인단에 100% 동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일반 어떤 야권 지지자 분들은 목표가 그거 아닐까요? 수개표? 예, 수개표 꼭 이루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수개표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희망이 지금 선거무효 소송인단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어떤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일단은 수개표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일단 또 없나요? 그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네,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그건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튼 그거 2002년 대선에 대한 해석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시고 네, 계신 것 같아요. 2002년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2002년도에는 예. 제가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도 저거 한 적이 없어요. 없고 뭐라고 하신 적이 중앙선관위가 잘못됐다. 중앙선관위 자료 내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하니까 이거를 사오지. 자료 없는 거 가지고 사오지 마라. 의심은 가지만 절대 사오지 마라. 그건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혀간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 자료를 들고 가신 분들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다 했어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 서로 대통령을 보고 욕을 하는 게 지금 진보 입장에서는 이명박이도 아니다. 이명박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 한웅수 선생님 얘기는 자기 얘기를 가지고 예.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가서 자기 입맛에 맞게 쓰고 맞아요. 진보 진영에 입맛에 맞게 쓰는 그렇게 것 뿐이지 했는데. 내가 어느 진영에 속했던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비난하는 글 중에 예. 한용수 씨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선거무효 소송이 그러니까 이김으로써 자기가 예. 다시 선관위에 복직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해석을 막 그렇게 하는. 그 이유지 이제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아니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그런 사람은 없나요?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진실을 규명해가지고 내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모든 의혹에 집어넣었으니까 그것만 벗어나면 되고 지금 나이가 이제 오늘 60입니다. 네. 가가 근무할 마음도 없고 네. 진실만 밝혀지면 나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해직된 이후에 예. 생활은 어떻게 해오셨나요? 제가 이제 공무원 노동자협의 그 희생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희생자 구제 기금이 나와요. 매달? 예, 매달 나와요. 그거로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거 안 나오면은 지금 못 합니다. 일하러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진짜 이거는 정말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예. 제가 선거무효 소송인단을 좋지 않게 보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서 정말 전혀 힘을 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 대한문에서 한웅수 선생님도 나와서 당선무효 소송을 나서라 문재인 나서라 이렇게 외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선무효 소송에 그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노력의 모습들을 저는 보지 못했고. 예, 그 오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12월 20일 날 네. 그 김우영 목사님하고 민주당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도 선거무효 소송을 거니까 당신들은 당선무효 소송을 걸으라는 걸 전달해주기 위해서 갔어요. 자료를 미리 자료를 수집을 많이 해놨으니까 그러면 요번 성사가 있습니다 하고 갔더니 민주당에서 이제 오전에 오러 갔는데 당선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여기 두 분 다시 오면 사안밖에 없다. 감정사안이 벌어지가 진짜 내 선거무효 소송도 저 방해하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진영에 우리 카페 사람들한테 그 민주당을 어렵게 하지 마라. 어려운 사람 뒤에서 더 밀면 비겁한 사람이 된다. 가만히 두라. 그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건데 하긴 했다. 그러고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가지고 하라 마라. 아니 하지 마라. 그건 저도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당선자에게라도 어떤
그 당선무효 소송에 나서야 된다는 어떤 이런 토의선 날렸습니다. 이그 선거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문재인 후보든 박근혜 당선자든 나와가지고 이거 정리를 해야 된다. 당신은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니까 더불어 저는 그 우연찮게 문재인 예. 그러고 제가 12월 20일 날 그 민주당에 가서 특약을 발견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와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써달래 가지고 민주당에서 확인서를 써줬답니다. 그래가 그 확인서를 사본을 좀 달라. 이제 김후용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절대 안 된다. 못 주겠다. 우리 민주당에서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중앙선관위 가서 요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중앙선관위 요구를 할 거예요. 합의서 어떻게 예.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받았는지 예. 네. 국회 예. 원래 국회 교수단체에서 정당 합의를 받아서 쓸 수 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합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자기들은 더 선거무효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을 우리한테 전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제가 이제 이거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문재인 의원 사무실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트윗에서도 설전이 있었고 아고라에서도 설전이 있었던 그 고토회복님이라는 분을 예. 만났어요. 그때 예. 굉장히 제가 좀 뭐랄까 막 화를 내면서까지 그 자리에서도 싸웠었거든요. 뭐냐면 예. 제 논리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무효 소송이 다 좋다. 근데 솔직히 나는 여기 문재인 의원을 어떻게 보면 정말 바질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 당선무효 소송이 난 그때 18일까지인 줄 알았거든요. 17일까지인 줄 알았나? 나중에 21일까지인데 예, 그러니까 하루 이틀 걸리니까요.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어. 제가 15일날 내려갔으니까요. 예. 그래서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는 일단 지금 당선무효 소송을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굉장히 설전을 벌였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뭐였냐면 어떻게 의심을 했냐면 이거 선거무효 소송인다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개표 부정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걸 통해서 뭔가 다른 어떤 효과를 얻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겠느냐 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요번에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고토해복하고 같이 네. 내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래 고토해복을 운영진에서 다 빼버렸어요. 왜냐? 네. 내가 처음에 12월 20일 갔다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절대 우리가 기댈 필요가 없다. 네. 그거 기대가지고 뭐 해달라. 그건 우스운 말이다. 왜냐? 정치인들이 안 한다니까 국민의 힘으로서 이거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걸 결정해 가는데 고토해복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네. 살짝 갔다 왔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네. 선거무효 소송이 힘이 없으니까 좀 당선무효 네. 소송에 힘을 좀 실어달라.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당선무효 소송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선거무효 소송인단에 힘을 실어달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당선무효 소송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나는 그거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이 친구가 진짜 웃기는 친구다. 네. 그대로 잘라버렸어요. 그럼 확실한 거죠? 확실한 겁니다. 예. 예. 일단 개인적인 제 질문이었고 예. 또 질문 올라오는 것도 많이 없나요? 지금 느낌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느낌만요? 예. 그러니까 그럼 거의 지금 또 있습니다. 소송에 왜 4번 5번 졌는데 계속 하느냐. 네, 그렇죠. 네. 10년 내내 줄기차게 그 똑같은 판결을 예. 왜 이제 그냥 제가 가져가느냐. 말씀드릴게요. 네. 법원이 허위사실을 사실로 인정해가지고 판결을 했는데 내가 지금 찾은 증거는 전부 다 중앙선관위 공문인데 네. 그 공문에 가면은 그 법원에서 사실로 인용한 것이 전부 허위사실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 재판은 불법 재판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경정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이제 밝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계속 기각을 해도 계속 사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번에는 우리 선거인단, 원고 선거인단이 많이 구성되었으니까 그분들이 전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달라.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소송인단이 많이 모였던 적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인단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함부로 기각을 못할 못하는 것이다. 건 이제 진실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진실을 가지고 있다. 해라. 근데 지금 2차 소송인단 제기한 거는 그거 기각됐죠. 법원에서. 그거는 그 소송인단 수를 기각했는데 네. 그 자의적인 판단을 했어요. 법에 가지고 명확하게 누구는 이거 원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원고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네. 그렇게 나오니까 뭐 적시 그 다음날 우리가 제안하면서 뭔 그 추측을 하냐 자의적인 판단을 하냐 다시 판단해라 제안권 넣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그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계속 넣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게, 이건 민중소송이거든요. 네. 민중소송은 전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왜 전 국민들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국가 권력하고 싸우거든, 부정선거니까. 전 국민들이 참여가 싸우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걸 법원에서는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다. 이거 너 진짜. 비밀재판. 비밀재판 하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놈들아. 이건 사과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기각될까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네. 우리 신청에 대한 기각이고, 네. 제안고를 통해가지고 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일단 기각만 안 된다고 한다면 수개표는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죠. 유일 증거가 그 수개표가 되는 수개표도 거니까. 신청이기 때문에 한 원소송에 네. 원안 소송의 신청이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는 특별한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네, 한 가지는 받아줘야 되니까. 예, 받아줘야 수개표는 받아줘야 됩니다. 예, 받아줘야 됩니다. 기각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안 받아주면은 그건 안 되죠. 국민들 저항이나 큰일 난다 이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각이 안 돼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데. 그건 기각이 되면은 그래. 국민들 대실망, 그다음 법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들고 일어나는 예, 일이 예. 생기는 그리고 거죠. 저는 하여튼 개인적인 말하면 그거고 그다음에 예. 공개재판. 당연히 공개 재판해야 돼요. 이거는 민중소송 아니에요. 근데 공개 재판을 시민들이 뭐 따로 넣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요걸 해야 되고 그 재판하는 날 그 재판장에 전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다 와서 재판을 보고 진정서도 넣을 수 있고 거기서 손을 들어가지고 재판 지금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바로 해주세요. 공개재판이 돼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예.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공개 재판입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안 해주면 저는 안 안 해주고 해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돌고 일어나야 돼요. 전 솔직히 기각 안 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이렇게 소송인단이 몇천 명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암만 법원 그 재판장들이 간이 크다 해도 국민들이 전부 공감해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 진실 앞에서 자기들이 그런 짓 하겠습니까? 국민들 아니에요. 아주 소수예요. 이거 부정석 개표에 대해서 인식하는 예, 사람들은요, 그래도. 많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만 많아 예. 보이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자꾸 알려가지고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알려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수개표가 실시될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그거는 그 국민들이 그 원성이 높아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10만, 20만, 100만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후에 일어난다 하면은 그 재판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게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진실을 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선 정지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 소송인단에서 박근혜 당선자한테 뭐 공문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인수에 들어서 인수위에 저희들이 접수를 시켰습니다. 접수를 시켰어요. 근데 아직 결과가 안 났죠. 아직. 법원에서니까 때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신청권에서 법원에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위원회대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답변이 없다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거를 당선 정지를 법원에서 때려줘야 되는 상황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해줘야 됩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각을 하냐 인용하느냐. 근데 지금 2월 20일이 지금 취임식이잖아요. 그 이전에 해줘야 됩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각이 나오면 어떻게? 기각이 나오면 또 우리가 제안고를 넣고 또 다퉈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금 올라온 건데 내일 12시에 그 외국 교민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교민들과 화상 채팅이 선거무효소송단에서 있고 아고라 트위터에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일 박훈 변호사님이 같이 참여하신다고. 참여합니다. 이렇게 또 급하게 또 올라왔네요.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 정지도 분명히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선거무효소송 기각이 안 돼야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빨리빨리 알려주시고 공개 재판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한영수 선생님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낙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예전보다는 소송인단이 많이 뿌려졌을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면 국민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국민들과 같이 공감하도록 하는 어떻게 공감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게 최고 지금 급선무예요. 그것 때문에 방송을 저도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 언론에서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여론이 만들어져야지 기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3천만 원인데 지금 홍보물도 인쇄해가지고 무증장을 지금
보낼 근데 것이고. 홍보도 좀 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지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제 시민 카페, 예. 시민 모임 카페에서는 그 홍보 거기 전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걸로 알아요. 네. 거기에 무슨 CNN, 아이리포트 보도를 넣니 맞니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같이는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시민 모임이랑 저도 이 분열이 정말 되게 안타까운데, 분열은 아니죠. 분열이 아니고 처음에 같이 하기로 했는데. 분열은 아니죠. 네, 우리 딱 이래 가기로 했는데, 지금 끝나고 나면 우리하고 합치기로 그 했는데. 내막은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너무나 지금 좀. 이게 딱 맞습니다. 뭐냐면, 같이 하기로 했으나, 그들은 선거 무효소송이 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못 가는 거예요. 이정길 변호사가 만들었다 아닙니까? 처음에 약속을 그래하고 갔어요. 갔는데 지금은 연락해보니까 그 사람 다 빠져나가 버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지금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예. 여기서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전단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3천만 원 돈을요 최대한 좀 신중하게 잘 쓰면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지금 전단지도 왜 그러냐면 전단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보내줘. 그 전단지뿐만 아니라 한번 그 아이디어를요. 여기 올라왔어요. 음. 동영상, 가장 중요한 거를 좀 해서, 뭐 서울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선지 이렇게 막 틀 수 있나요? 하고 올라왔네요. 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예. 선거문성이라는 보수 진영에서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가 나쁜만이 아니라 약간은 좀 분식 방법이 계속 가는데 여기에 좀 우리 진보 진영이나 이런 젊은 분들의 많은 아이디어들 UCC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거리에서 어떤 거리 선전전. 거리 연전을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 그것도 받아주시고 해서 이왕이면 홍보전을 좀 굳이 전단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카페에 방법을 많이 올려주시기 인터넷에 바랍니다. 최대한 활용하는데 여기 또 저기 그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네. 별로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올라온 네. 게 소송인단 모임에서 집회를 주최하시면 좋은데 겹치니까 막 자꾸만 헷갈리고 문제된다고 하시니까 집회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집회를 합니다. 예. 네. 근데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오늘 결정하려 했는데 네. 오늘 저녁 이후라도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빨리 이제 행동을 나갈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 카페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고 거기서 좀 한영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집회를 하시려면 여기 지금 선거인 소송분들은 소송으로만 하셔서 경험이 없으시니까 거기 집회하실 때 도와주실 분들은 카페에 마구마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솔직히 우리 지금 얼마나 집회가 잘 될지 솔직히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집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퍼지니까 예. 지금 기독교 목사님들 알아요. 지역에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요번에 이 제도는 바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지역에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서서히 일어나고 있죠. 예, 서서히 예. 일어났습니다. 예. 지난주에 대한문에 150명 모였어요. 예, 저 봤습니다. 네, 참여했죠. 예. 좀 처참한 거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정말 좀 더 톡톡 튀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